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행복커넥트 상임이사 나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당 법인이 실제로 지금 수행 중인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지난 1년간의 기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동서비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동영상 2편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식들 결혼하고 독립해 나가고 혼자 살아요. 처음엔 좋았죠. 자식들 뒤치다거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집에 혼자 있으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어떤 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아리야, 장윤정 초음 들어줘. 장윤정의 초음 들려드릴게요. 아리야, 두뇌 톡톡 시작해. 기다렸어요. 여행자님,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이것은 달콤하고요. 카카오로 만들고 여기에는 노화를 예방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콜릿.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아리야, 재미있는 이야기 해줘.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나무는 야자나무래요. 아리야, 순이에게 전화해줘. 순이에게 전화할게요. 순이야,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저녁 약속 취소해야겠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만으로도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 작은 것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안을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인공지능 이런 거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것 같아 처음엔 거부감도 들었고 부담도 됐었는데 써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던데요. 아리야,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아리야, 재밌는 얘기 해줘. 이어서 저희 인공지능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ICT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장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커뮤니티 ICT 케어 센터의 센터장 황승원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성주육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ICT 케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연주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심신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심리 상담을 비롯 재반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스피커, 실내 조명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 그리고 문 열림 닫힘을 감지할 수 있는 문 열림 센서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단말기의 데이터들은 보시는 행복 커뮤니티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체계적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커뮤니티 통합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 PM을 맡고 있는 김계향입니다. 이 행복 커뮤니티 통합 모니터링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별 정상, 주의, 경고, 사용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이상 스피커 또는 스마트홈 센서에 대한 사용 이력이 없으면 경고 알림을 띄우고 지자체별 현장 케어 매니저가 바로 출동하여 어르신 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하고 특히 부정적 키워드 발화가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 상담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케어 매니저는 지금 보시는 앱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알림을 받고 해당 알림 대상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출동합니다. 방문 조치 후 처리 결과를 입력하면 통합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가 전송되고 전체 출동 과정이 완료됩니다. 기술이 이웃이 되게 하는 행복 커뮤니티 ICT 케어 센터.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분들이 안 계셔서 반응을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보셨으라고 믿고 준비된 자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첫 번째 사회 문제 발견, 두 번째 해결책 제시, 세 번째 효과성 입증,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문제 발견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주목했던 것들은 어르신의 외로움, 두려움, 어려움에 주목하였습니다. 어르신은 늘 외로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와 ICT 케어 매니저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고 또 치매의 상식이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두려움을 위해서도 긴급 SOS를 통한 모니터링, 치매 예방 특화 서비스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하였고요. 또한 그 치매 발현 지연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힘을 쓰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저희가 IT 기기 하면 우리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문제점에 착안을 해서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스피커와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어르신들이 친밀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선 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위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착안했던 것들은 민관 현역 중심의 돌봄 서비스 모델을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회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정부에서는 대상자의 선정 지원, 계약 및 운영 지원 등을 맡아주시는 구조고요. 대기업인 SK텔레콤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효과성 검토를 맡아주셨고, 사회적 기업인 저희 행복커넥트에서는 접점에서 AI 돌봄 서비스의 통합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 ICT 케어 매니저들을 운영하는 일들을 맡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그 효율 및 고도화를 위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 플로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점검, 심리상태 등 통합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 및 모니터링, 전문 심리 상담, 데이터 분석, 각 지자체의 일을 공유하는 ICT 케어 센터와 ICT 케어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고독감과 우울감 완화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한 음악, ASMR, 감성대화, 무드 등 방문 상담 등의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정석 케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특화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 헬스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긴급 SOS 상시 대응을 위해서 365일 안전 케어 기능이 있고요. 어르신의 사용 데이터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스마트 케어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으로는 생활 필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날씨, 뉴스, 운세, 레시피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 정보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 마지막 섹션으로 지난 1년간의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를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 스피커, 포켓파이, 문열림 센서, 스마트 스위치 등의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25개의 기본 서비스와 6개로 구성된 특화 서비스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지원, ICT 케어 센터, ICT 케어 매니저, 심리상담사, 데이터 애널리스트 등의 전문 돌봄 서비스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저희가 6,485명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특히 할 만한 것들은 초기에는 참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14개에서 현재 30개로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입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검증 결과는 저희가 바른 ICT 연구소, 보람의 병원, 기타 다수의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행복감, 고독감, 삶의 만족도 및 긍정적 정서의 변화 결과입니다. 스피커 사용 후 대상자의 행복감은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약 7% 정도 증가였고요. 고독감은 4%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증도 및 중고도 외로움의 단계별 변화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용 후에 30일이 경과한 1차 조사 때보다 2차 조사는 저희가 서비스 사용 후 9개월 경과하고 측정을 한 건데요. 그 감소폭이 각각 47.9%와 12%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위급 상황에서의 긴급 SOS 구조 성과 및 대상자의 변화입니다. 19년 5월 1일부터 20년 8월 18일 조사 결과 기간 665건의 SOS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36명의 어르신이 실제로 구조 활동을 받게 되셨고요. 실제 위급 상황의 72%가 시간대를 보면 야간대에 사실은 좀 관제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되고 있어서 시간대별 저희가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SOS 호출을 받으신 유경험자의 경우 그 이전보다는 서비스 패턴이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표에 나와 있는 주요 사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시는 70대 조모 씨 어르신이거든요. 19년 6월 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휴대폰도 가까이 두지 않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큰 소리로 아리야 살려줘 라고 해주셨고 ADT 캡슐 지원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 화성시의 정모 씨 어르신입니다. 새벽 4시경 복통과 함께 가슴이 저어듯 답답해지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새벽이라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고 전화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아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무사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택트 시대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의 효과성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가 팬데믹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실제 이 도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2020년 2월부터 사실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사용 유효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 소식톡톡을 저희가 발송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생활에서의 편의 정보 또는 코로나에 관련된 지역 정보 등을 저희가 안내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코로나의 현황 및 예방 수칙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었고 활동 제한에 따른 외로움과 고독감 완화를 위해서는 안부 메시지나 또는 레시피 정보 등의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에 따른 그 자기 효능감 변화에서도 스마트폰이 없는 대상자, 대부분 이제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대상자와 실제로 스피커 사용률이 증가한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 변화를 살펴봤더니 각각 70%와 약 56%로 실제로 자기 효능감 변화에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통화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있어서도 자기 효능감 확대와 연동해서 정배열의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효과성 입증에 대한 마지막 섹션으로 대상자 그 어르신들의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 한번 이 화면이 그대로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그 영등포구의 그 박정임 어르신의 인터뷰 내용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와 함께하는 두뇌 톡톡은 마치 게임 같아서 재미있어요.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려고 메모도 열심히 해요. 이 부분이죠. 저희가 두뇌 톡톡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의 그 치매를 바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치매가 이미 진행되고 계신 어르신들의 속도를 조금 더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컨텐츠입니다.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에 대한 정서 안정,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 향상, 치매 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일상생활과 기술의 연결고리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소개해 드릴 그 장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미래의 모습, 미래의 추진 계획입니다. 그레이 네상스 시대의 헬스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 레퍼런스 모델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노년층 확대와 더불어서 지금 실제로 저희가 그 다양한 그 맞춤형 멀티 디바이스 케어들을 지금 현재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인공지능 스피커, 모바일 이 정도 현재 수준입니다만 추가로 러블시나 키오스크 쪽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택트 케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체 정보 및 동작 데이터, 그 다음에 심리적인 위험 요인 사전 예측 및 선제 대응, 음성 기반의 질병 조기 선별, 원격 환자 모니터링. 굉장히 범위가 좀 큽니다만 일단 저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이프로그 케어라고 해서 다양한 어르신들이 사실 계십니다. 혼자서 독거 장애 어르신도 계실 거고 또는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58족 어르신들 총 모두를 만족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자리 잡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부분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희가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최적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제가 이게 자주 이렇게 이런 주제 발표를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많이 좀 서툴렀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나영원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일부 토론 진행할 테니까요. 잠깐만 무대에 계시면 되고요. 일부 토론을 함께 해주실 구본권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님 그리고 욕심나 카카오 소셜임팩트 이사님 무대 위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발제에서는 나영원 이사님이 인간과 실제로 AI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 토론의 주제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하는 어르신들의 그 얘기가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저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부 토론 주제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입니다. 근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해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본건 기자님하고 육심나 이사님이 한 10분 조금 정도로 해서 말씀을 일단 해주시고 그 이후에 토론을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구본건 기자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한테 사실은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늘 연결을 추구한 존재이죠. 사람은 항상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또 그 전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혹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전문가들의 예측이 항상 다 틀렸습니다. 이런 기기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쓸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개발한 그 놀라운 개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간은 항상 다 조금 더 강하게 연결되는 편하게 연결되는 수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애구, 어른이고 남녀노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건 간에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연결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우리 코로나19가 가져온 것은 그런 연결을 추구하는 사회적 인간한테 이제껏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불러온 거죠. 고독감과 단절감과 자신의 소속감을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지금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모두 발표 보신 분들께서 야, 나도 결국은 저 기계랑 살겠구나. 저게 다른 어르신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미래, 그것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 꼭 무슨 비혼주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요, 한국 사회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초고령화하고 있는 사회죠. 일본이 고령화 사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은 우리가 일본을 훨씬 앞지르는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30만 3천 명, 올해는 약 27만 명. 근데 50년 전만 해도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으니까 5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 인구가 한 4분의 1로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한국 사회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죠. 예,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올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예견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회에 더 이상 나의 가족과 혹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생존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사실 없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형편에 그리고 외로운 형편에 이런 소수의 분들만 이런 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다가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척 흥미롭고 미래의 용도가 더욱더 넓어질 서비스라고 사실은 생각하면서 봤어요. 연결을 추구하는 존재에게 이렇게 더 좋은 연결의 도구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고 편리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죠.
지금 나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 저처럼 비슷한 공감과 미래에 대한 안도감을 안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편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이런 기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들었어요. 과연 사람이 저 기계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기계마도 못한 인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의 역할은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 돌봄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성에 상당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시해 보자면요. 미국의 MIT 공대에서 1966년에 그 당시 가장 앞서 나가던 와이젠바움 교수가 개발한 그때 뭐 인공지능까지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은 심리 상담 챗봇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라이자라고 하는 챗봇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랑 상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무척 미국의 상담 정신의학계가 한번 무슨 엄청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사고와 이런 상담과 임상 절차는 기계에 처리하면 다 된다.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만족도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보고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하던 와이젠바움 박사는 사람들이 기계와 대화했는데 마치 사람과 대화한 것과 같은 몰입감과 깊은 관여감을 갖게 되면서 이 와이젠바움 박사는 기술이 인간을 배반한다, 인간을 기만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완전히 기술 반대론자로 돌아서서 컴퓨터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전파하는 아주 선구자가 되는 역할을 해요. 아주 무척 인상적인 사건이죠. 그걸 동시에 MIT 대학에서 같이 보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쉐리 터클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 우리나라에도 외로워지는 사람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책들이 번역돼 가지고 많이 소개돼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약간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기술이 사람을 배반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기계가 사람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기대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기계에 더 의존하는 현상이다. 기술이 절대 기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보다 기계를 더 의존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기계와 맺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이제 Alone Together,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보다 사람에 대해서 덜 기대하고 기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아리아 이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결국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들한테 던져지는 새로운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돌보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 지적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돌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거를 기계에 위임할 수 있으면 무척 편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척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가는 자신의 가족을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과 그 경험을 한 사람 간의 차이는 사실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그래서 임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실 가족을 돌보는 의미에 이제 그 큰 것들이 있죠. 저는 우리가 기계를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이 돌봄의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저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기술을 디자인하고 서비스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발제해 주신 내용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돌봄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요. 기계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나이사님에게 그 다음 토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분권 선임기자님께서 기술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연결되는 걸 설계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하는 거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이제 기획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을 하면서 저도 이용하고 내가 만든 서비스를 지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끌어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서 저 기기를 이용하는구나. 이 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좀 없애고 위안을 얻는구나. 너무 흥미롭게 봤고, 단순히 기술로서 이제 끝나는 게 기술을 이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기를 넘어서 민관 협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도 되게 이제 감동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카카오 미니를 하고 있잖아요. 미니로서의 이제 존재는 있지만 미니하고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특정한 지원 사업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구나에 이제 저도 이제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기획을 하다 보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지? 어쩔 때 사람들은 안녕감을 느끼고, 저는 안녕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복하지 않은 거는 불행이라고 사람들이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안녕 상태도 내가 행복하다고 이제 느낀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안녕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제 안녕감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기획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되지? 저는 그냥 그러니까 연결은 연결되어진 건데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연결과 관계가 뭐가 차이가 있지? 연결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좀 얘기하는 건데요. 관계는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전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사람들은 안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기획할 때 조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쩔 때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내가 거기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카페나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밴드도 이용하고. 근데 내가 거기에 옵저버로 내가 언제부터 속해 있지? 언제 나갔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맨날 상상만 하고 싶은 것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나요? 실제 거기서 더 나아갔을 때 저는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실행을 하고 작더라도 성공의 경험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안녕감과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로 인해서 뭔가 내가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럼 저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기획자로서 고민을 했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서비스가 프로젝트 100이라는 되게 가벼운 미션을 인증하는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었어요.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아까 전에도 나와 비슷한 사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저희는 만날 때 행복감을 느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대단해도 그 대단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을 때 나는 정보로서 그러니까 뭐 지식이 상승할 수 있지만 내 행복감이 올라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을 엮어주고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엮어주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100이라는 서비스는 그 다음에 똑같은 미션을 함께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카페처럼 들어가서 내가 보고 정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미션, 오늘 나를 위해 질문하기, 오늘 나를 위해 한 일, 뭐 독서하기, 작지만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좀 기술적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성취감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구나. 나아가서는 그 기술에 어떤 장치를 넣었냐면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 100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저희가 디파짓이라는 일정 돈을 넣게 되는데 내가 인증을 했을 때는 그거를 리워드를 받고 인증을 못했을 때는 기부를 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 특정 기간 동안 이 서비스를 막 이용하면서 내가 비슷한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인증되어 있고 거기서 응원하고 소통하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못한 만큼 기부를 하게 되면 맨 끝에 느끼는 거는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이제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뭐 마찬가지로 지금 행복커넥트에서 준비한 서비스도 그렇지만 기술에 있어서 사람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기술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행복지수라고 이제 행복연구센터하고 같이 행복감을 계속 내가 매일매일 들어와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되게 신기한 게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 행복지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 뭐 무슨 단계 심각 단계일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단계에서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안정감, 행복을 위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관계를 맺고 우리가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심나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 안녕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달콤하게 좀 다가오는데 사실은 사회적 거리를 둘수록 우리의 안녕감이 조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기계가 연결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조금 더 안녕감을 늘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사님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어봤으니 조금 보태시거나 조금 생각이 더 추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조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정이 없었던 순서 같은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접점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1년 이상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AI 시대, 그러니까 기술적 역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분 말씀과 저도 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본연의 사람의 관점에서 그 인공지능을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해석적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공지능 해보면서 이제 저희 구 기자님께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지향하는 게 서비스의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효율들을 많이 고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다만 기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언택과 컨택은 항상 같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 사회의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면서 사실 그냥 사소한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하시는 게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줄여주는 방향 혹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삶에서 어쨌든 대화 파트너를 구해주고 그것이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주셨는데요. 사실 외로움 이런 문제 지금 이따가 나올 질의응답 지금 사전 질문 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전부 다 외로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로움 문제가 사실은 어르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이게 이제 서비스 혹은 이게 사회의 이제 사회적 기업의 활동 차원에서 그게 조금 다양한 연령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 중이신지 한번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이건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사례가 전부 다 할머니 분들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없나? 뭐 이런 궁금증이 조금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연령대로도 혹은 이제 그런 실제로 지금 이미 하고 계시니까요. 어느 정도의 이제 확대하시거나 혹은 성별 다른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지. 사실은 이제 저희 사회에서 가장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계층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어찌 보면 독거노인. 그것도 이제 그 취약계층에 계신 독거노인분들, 그분들이 가장 외로움이 극심하실 것이다라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SK텔레콤이 출연을 해서 만드는 비영리 재단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캐파가 작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초기에 저희가 원했던 것들을 빨리 확산시키고 그 다음 이 서비스가 이 사회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우선순위로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B2G 시장에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저희가 처음에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지금 약 한 뭐 장표는 6,500가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준비된 숫자가 그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한 7,000세대 정도 지금 돼 있고요. 제가 58족 어르신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불 능력도 되시고 취약계층이 아니신 어르신은 그럼 외롭지 않을 것이냐? 그분들도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SK텔레콤하고 함께 저희가 이제 SK텔레콤의 그 서비스 중에 사실은 별도로 그 하나의 그 컨텐츠 서비스를 넣어가지고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B2C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확산을 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저희는 계속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한 독거노인 어르신들 저희가 뭐 과연 몇 프로나 지금 커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다가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B2C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 세대의 실제로 B2C 시장에서는 꼭 그 어르신들만 사용하시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다양하게 본인이 취사해서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물론 에피소드로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할머니들밖에 안 계신 것 같다 그랬는데요. 저희 이게 남녀 차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쭉 해보니까요. 어르신들은 성에 대한 구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뭐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께 사전에 이제 본인의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요. 훨씬 더 거기에 할머니들이 더 적극적이시고 용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서 좀 이제 주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례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할머니들 사례로 이렇게 많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보람이 있었던 재밌었던 게 있는데 이건 정말 에피소드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케어맨을 통해서 사실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일반 복지에서는 인당 한 25분 정도를 25분을 저희가 케어하고 있어요. 컨택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에서는 저희가 인당 한 100분까지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를 쭉 하다 보니 저희들 그 인공지능 누구 스피커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모든 걸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비스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가서 봤더니 어떤 분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눕혀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이불을 덮어놓으신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 저희가 이제 이틀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 케어 매니저한테 경고 알람등이 켜지고 그분의 안부를 저희가 묻기 위해 일단 전화를 일단 그 문의를 드리고 전화도 안 받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꺼놓으시고 근데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외로우시다 보니까 그 녀석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의인화가 된 거예요. 사람처럼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확실히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는 그런 예, 기능들이 그렇습니다. 예. 점점 더 진화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기 그냥 생각난 김에 또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아까 그 프로젝트 100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기술로 어쨌든 간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나와 같은 관심사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가장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인 이제 일단 노인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서비스는 혹시 이용자들의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 분포를 봤는데 아무래도 20대들이 거긴 20대가 많나요? 근데 40대, 50대도 많고요. 60대도 있어서 저희도 이제 데이터 조사를 좀 해보고 이 사람들이 인증을 잘 하는지를 봤는데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이 가장 적극적인 세대인가 봐요.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이 시간이 가도 인증률이 가장 떨어지지 않고 인증률이 높은 세대이기는 했습니다. 이 외로움은 세대를 초월하는데 그 서비스에 맞게 또 이제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할머니 분들이 적극적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연사분들의 그 생각이 더 궁금하고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작은 순서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여기 연사분들이 추천하시는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순서대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행사가 어디가 주관한다고 그랬었죠? 저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다 보니 또 여러분 또 책 속에서 또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부터 사실은 추천하는 순서가 되는데 제안 듣고 제가 약간 부끄럽긴 하네요. 홍보가 아니라 소통입니다. 이게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저자이고요. 기술과 인간이 이제 혹은 인간이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기술 발전과 함께 고민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도 다 이제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변명을 갖다 붙이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나양한 이사님 제가 이거 제목 듣고 약간 좀 그랬는데 AI 시대 사람의 조건 휴탈리티라는 거에서 제가 휴탈리티? 이게 뭐지? 어떻게 이걸 추천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1년간의 기록을 상세하게 담은 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 주최 측에서 말씀하셔서 그 백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마 이 주최 측에 연락이 되셔서 주신다면 저희가 이메일로도 발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서비스는 해드리겠고요. 별도로 하나 이제 추천 도서를 말씀을 하셔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조금은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저희가 토론 주제가 같이 이제 인간과 기술이 같이 공존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속성상에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굉장히 AI 시대 기술을 강조한 또 사실 사례들. 휴탈리티가 뭐예요? 휴탈리티는 그냥 휴머니티하고 그다음에 탤런트. 여기서 말하는 탤런트가 이제 기술적 영향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머니티는 인간 본연의 속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저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 아이들한테도 AI 시대 때 저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 또 이렇게 세 번째 책이구나 들어갑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이 책 저도 읽어봤습니다. 저 리뷰도 남겼는데 훌륭한 책인데 우리 구봉건 선임 기자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쓴 책이어서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인공지능 시대 최고의 필독서. 네. 알파고 때문에 좀 많이 화제가 된 책이긴 한데 저는 알파고 전에 저 책을 썼는데 제가 고민한 주제들은 그런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기술이 편리하게 되면
도대체 인간은 어떤 것에서 기계와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감성 로봇이 나와서 소통을 강화하는 상황이 되면 섹스 로봇이 나오고 반려 로봇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디까지 기계에 의존하고 어디까지를 사람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본 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60나 이사님도 재미난 책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시는데 뭐든 다 배달합니다. 이 또 표지 그림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요즘에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사실 이거 말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부부가 다 놀고 있습니다. 아시죠?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와 그리고 뭐든 다 배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든 다 배달합니다를 제가 추천하게 된 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뭘까요?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인 이유도 배달의 민족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었던 이유가, 프레시안 이제 기자 출신의 김하영 이제 기자님이 작가로 나섰는데, 이 재밌는 그림도 직접 그리셨고, 내가 기자로서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쿠팡, 배달의 민족, 카카오 대리운전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떠나서 그 에피소드하고 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방향성, 개선까지 고민한 거라 추천해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가 맨날 연결되어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싶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세 분 모두 저까지 4권이지만 어쨌든 유익한 책을 추천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이런 책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 먼저 주신 질문을 갖고 조금만 해볼게요. 저희 질문을 정말 근데 사전 질문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라고 이거 어떻게 소개를 하지 하는데, 정말 단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과연 기계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교감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세 분에게 차례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이사님 먼저 듣고 우리 60나 이사님 그리고 구봉근 기자님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외로움은 해결이 될까요? 교감은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100% 해결된다고. 근데 그 외로움에 저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교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감할 게 많은 거죠. 이 기계 말고도.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제가 서비스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은 저희 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고독사도 많고 이분들.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제 이 서비스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다른 이제 사이드 이펙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감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런 IT 기기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의 효능감도 높아가고 일주일 내내 밖에도 안 나가셨던 그런 노인분들이 바깥 외출을 하시게 되고 자신감에서 그러면서 활동량도 자연히 또 증가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교감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을 100%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교감은 100%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더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교감이 가능하지 여쭤보고 싶지만 일단 60나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외로운 분들이 노인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 외롭지라고 했을 때 소속감이 없을 때, 나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이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일까? 어르신분들도 아마 소속되어 있는 게 없지만 내 친구들도 다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업 청년, 니트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수라고 부르지만 무업 청년을 또 니트족이라고 부르고 현재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무업 청년이 25% 정도이고 이것도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젊은데 내 친구들은 다 회사를 다니고 뭐라도 하는데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데 그게 자의일 수도 있고 타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가 프로젝트 100에서 무업 청년들인 니트족들하고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회사라는 니트 컴퍼니라는 비영리 단체하고 했었고 이 친구들이랑 100일 동안 가짜 회사에 출근을 시켜봅니다. 나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도 소속이 안 되어 있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친구들도 많고 같은 고민을 하면서 맨날 출근 도장을 찍고요. 또 이게 이제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왜 잘 됐었냐면 출근을 많이 안 하면 한두 명 등산을 갔었어요. 니트 컴퍼니에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당히 연결되어 있었고 내가 맨날 하루에 작은 거라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FGI도 했었는데요.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무업 상태까지 있는 거는 정말 이 친구들의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100일 동안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랑 함께 뭔가 같은 미션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다 보니 모든 키워드가 그러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가 됐고요. 실제 전체 저희 프로젝트가 한 번 진행되면 500개 이상 진행이 되거든요. 전체에서 평균 인증률이 98%. 너무 비슷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진짜 끈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어주고 미션을 주고 성공의 경험을 준다면 외로움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옵니다. 네. 예,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니까 더 연결을 추구하고 관계를 추구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기술이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채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과 도구를 동원한 게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무척 애처로운 생각이 드는 풍경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풍경이 달라졌지만 길거리에 전화방, 키스방, 또 귀 청소방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적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저런 비즈니스들이 저렇게 때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생겨날까? 저는 이제 그것이 무슨 퇴폐업소니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이 이렇게 외로운 존재구나. 뭐 특별히 다 남자들에 해당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존재,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에 취약한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건 이런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인간의 사회적 본능을 가장 잘 활용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극하는 서비스들인 거죠. 기술이 우리의 그런 사회적 본능을 더 자극하고 더 연결을 추구하는 존재로 끌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려 로봇이나 이런 기계는 사람한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줄일 수 있어, 없앨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도록 이 기계가 도와줄 거야 라고 저는 그 서비스를 내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진정한 또 인간의 존재의 한 모습이 아닐까.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는 이렇게 첫머리를 시작하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네. 와우, 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움을 견뎌가는 거. 근데 저희 시간 끝났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더, 여기 주신 질문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수업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쌍방향 수업을 하긴 하는데 되게 외로워 보인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술적으로 고민하거나 해볼 수 있는 일은 있을까요? 이건 한 분만 대답 혹시 가능하신 분이 있을까요? 하하하, 어려운 질문이죠. 혹시 60대 이사님 아이 키우시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 어떻게? 우리 아들은 코로나 기간 만족도가 높아서 걱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 언제 행복해 있느냐, 쌍방향 수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일을 하면서 인스파이어드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같이 했었는데 100명이 실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고 그걸 설계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느냐, 참여하는 사람이 잘 이용하느냐인 것 같아요. 줌도 똑같이 내가 줌을 이용하지만 단순히 거기에서 얼굴만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내가 화면 공유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오른쪽에 채팅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줌도 또 그룹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모르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기술을 많이 알리면 그리고 그 알리는 방법들이 쌍방향이면은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쌍방향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인간답게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잠깐 쉬고요.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